안녕하세요. 심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시트의 A열의 너비 1로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하고 자, A열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열 너비 눌러서 열 너비 1로 설정합니다. 자, 시트1 시트명 변경합니다. 시트1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으로 시트 이름 변경하고요. 시트2도 제2 작업, 자, 시트3도 제3 작업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제 제1 작업에서 모든 셀 컨트롤 A 눌러서 선택한 후에 자, 글꼴 맑은 고딕에 11포인트고요. 자,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설정하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자, 봉사 시작일, 봉사 종료일, 자, 여기 셀들이 다 한 셀에 두 줄씩 입력되어 있죠. 네, Alt 엔터 눌러서 두 번째 줄 입력하게 되면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할 수 있고요. 자, 병합해야 되는 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하기 전에 먼저 셀 병합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B13부터 D13까지 병합을 할 거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B14부터 D14 그리고 F13, 14 그 다음에 G13부터 I13 셀까지 이렇게 병합을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있는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오타 없이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고요. 자, 문제 번호 1번부터 6번까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명 옆에 있는 H14셀도 입력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나면 모든 열을 잡아서 열 너비를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네, 이제 제목 그려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1행과 3행까지 약간만 높이를 조금 늘려주죠. 자, 제목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삽입 탭에서 자, 도형 도구 눌러서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자,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그리고요. 자, 도형에 그림자 스타일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 눌러서 오프셋 아래쪽이고요. 도형 안에 이제 제목 써보겠습니다. 제목 입력한 후에 테두리 눌러서 자, 글자 서식 변경합니다. 홈 탭에서 글꼴 맑은 고딕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리고 굵게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이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네, 제목의 채우기색 변경합니다. 다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노랑으로 설정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결제란 그림으로 복사할 건데요. 자, 이제 결제란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른 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른쪽에 임의 셀에 자, 결제가 들어갈 3칸 그리고 담당 아래 2칸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고 팀장 아래 2칸 부장 아래 2칸 모두 범위 설정한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모두 잡아서 모든 테두리 그립니다. 자, 결제가 들어갈 칸 열 너비 조금 줄여주고요. 자, 결제 먼저 텍스트 입력하겠습니다. 결 쓰고 Alt 엔터 눌러서 제자 쓰고요. 자, 담당과 팀장과 부장도 입력하고요. 자, 결제란 다 만들고 나면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자, 붙여넣기 할 곳에 셀 포인터 위치시켜서 홈 탭에 붙여넣기 목록 단추 눌러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 클릭합니다. 자, 그럼 결제란이 그림으로 복사가 되었고요. 출력 형태처럼 결제란 위치 조절, 크기 조절합니다. 자, 복사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원본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삭제하는 방법, 결제란이 있는 열 머리글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삭제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의 채우기 색 지정하겠습니다. B4셀부터 J4셀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G14셀, 그리고 I14셀 클릭해서 채우기 색 주황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H14셀의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B5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쪽 단추 눌러서 자,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요. 자, 목록의 범위는 B5부터 B12셀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자, 성명 입력되는 곳에 목록 단추가 생겼고 자, 우리가 지정했던 B5부터 B12 목록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셀 서식 변경하겠습니다. H5부터 H12셀까지 범위 잡은 후에 자, 숫자 뒤에 시간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해도 되고요. 컨트롤 1 단축키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 탭에서 자, 사용자 지정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 형태 보면 수치 데이터죠. 수치 데이터인 경우에는 G 표준 뒤에 우리가 추가로 입력할 문자 써도 되고요. 0 뒤에다가 문자 써도 되겠습니다. 자, 뒤에 시간이라고 추가로 문자를 표시하고요. 보기란에 실제로 변경된 서식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E5부터 E12 영역에 이름 정의합니다. 자, 이름 상자의 조건대로 봉사 장소라고 이름을 입력하고요. 반드시 엔터를 쳐야 이름 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는 함수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봉사 시간 순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일 봉사 시간의 순위를 구하는데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고요. 즉, 큰 값을 1등으로 해서 순위를 구할 거고, 자, 순위 결과값에 추가로 위라는 문자를 붙이겠습니다. 사용할 함수 랭크 함수이고 AND 연산자 사용합니다. 자, 등호 입력해서 사용할 함수 랭크 자, fx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순위를 구할 값은 1일 봉사 시간을 순위를 구할 거죠. 1일 봉사 시간이 순위를 구할 값이고, 두 번째, 자,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전체 범위, 우리 1일 봉사 시간 전체 범위에서 각각의 1일 봉사 시간이 몇 위인지 순위를 구할 거죠. 그래서 전체 1일 봉사 시간 범위를 잡고요. 자, 우리 이 수식, 첫 번째 수식 아래로 채워서 복사할 겁니다. 자, 순위를 구할 값 각각의 1일 봉사 시간은 아래로 이동하면서 변경이 되는 게 맞는데요. 자, 우리 전체 범위 수식 아래로 채운다 그래서 전체 범위가 아래로 하나씩 이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인수 반드시 절대 고정, 절대 참조 시켜야 됩니다. F4키 누르면 자, 모든 행과 열이 다 고정이 되었고요. 자, 랭크 함수 사용할 때는 자, 두 번째 인수 범위 설정할 때 반드시 절대 참조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순위를 구할 방법입니다.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어요. 0이나 생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사람의 봉사시간 순위가 나왔고요. 이 결과값 뒤에 추가로 위라는 문자 표시합니다. 자, AND 연산자 써서 자, 따옴표 안에 위라고 문자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식 아래로 복사해서 채워보겠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순위를 구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는데 순위가 중복되는 순위가 막 나오고 순위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마 대부분은 자, 전체 범위 설정할 때 두 번째 랭크 함수의 두 번째 범위 설정할 때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봉사 점수는 봉사 종료일에서 봉사 시작일을 빼고
일일 봉사 시간을 곱한 게 100 이상이거나 봉사 종료일 빼기 봉사 시작이 10일 이상이면 10점, 그 외에는 5점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f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자, 먼저 if 함수부터 써보겠습니다. if 더블 클릭하고, 자, fx 눌러서, 자, 조건을 적을 건데요. 자,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죠? 자, 요 계산값이 100 이상이거나, 이 계산값이 10 이상이면이죠. 그래서 두 개 조건이 나왔고요. 두 개 조건 오화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오화 함수 써서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부터 써보죠. 자, 봉사 종료일 마이너스 봉사 시작일. 자, 여기에 곱하기 1일 봉사 시간입니다.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지요. 반드시 봉사 종료일 마이너스 봉사 시작일 가로 묶어줘야 되죠.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뒤에 곱하기 1일 봉사 시간. 자, 이 결과값이 100 이상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크거나 같다 100. 자,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콤마고요. 자, 두 번째 조건 적습니다. 봉사 종료일 마이너스 봉사 시작일이 자, 10일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 자, 이렇게 해서 오화 함수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고요. 자, 이게 참이면 10점을 반환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5점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수식 아래로 채워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봅니다. 네, 교육학 평균 일일 봉사 시간을 구하는데요. 자, 결과값 나오면 반올림해서 네,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값에 시간까지 추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교육학만 평균을 구하니까 dAverage 함수고 반올림이하에서 라운드 함수 그리고 결과값 뒤에 추가로 표시해야 되니까 연대연산자 사용합니다. 자, 먼저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일 봉사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데 교육학인 경우만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dAverage 함수 더블 클릭해서 fx. 자, db 함수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을 때 항상 제목부터 같이 잡습니다. 전체 범위 다 잡아버리고요. 자, 두 번째 계산을 할 열 번호나 열 제목입니다. 우리는 일일 봉사 시간의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 봉사 시간 제목 셀 클릭. 자, 세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은 교육학이고요. 교육학의 제목에 해당하는 학과가 같이 인접한 셀 범위. 네, 이렇게 범위 잡고요. 확인 누르면 자, 교육학의 평균 일일 봉사 시간이 나왔고요. 자,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 할 겁니다. dAverage 앞에 라운드 함수. 자, 라운드 함수 첫 번째 인수로 dAverage가 들어가고요. 콤마 자릿수는 네,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인 거죠. 네, 가로 닫고. 자, 이 뒤에 결과값 뒤에 우리는 시간이라고 추가로 문자를 표시할 거예요. AND 연산자 써서 자, 따옴표 안에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 4번 보겠습니다. 공부방 1일 봉사 시간의 합을 구하는데요. 자, 함수는 sumIf 함수를 사용하고 정의된 이름 봉사 장소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봉사 장소 결과값 나올 셀에 셀 포인트 놓고 자, 등호 입력하고요. sumIf 함수 입력합니다. sumIf 더블 클릭해서 저희 함수 마법사 써서 계산해보죠. sumIf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 뜨면 자, 먼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셀의 범위를 첫 번째 인수에 넣죠. 자, 조건은 공부방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부방인지 아닌지 검사할 셀의 범위. 자, 이 5셀부터 이 12셀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 5셀부터 이 12셀은 이전에 봉사 장소라고 이름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범위를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하지 않고 바로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봉사 장소라고 직접 쓰고요. 두 번째 조건은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라고 조건을 입력하고, 세 번째는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우리가 합을 구할 셀은 일일 봉사 시간에 합을 구할 거죠. 그래서 H5셀부터 H12셀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맥스 함수 사용해서 최다 일일 봉사 시간 구하는 겁니다. 자, 등호 입력하고 맥스 함수 더블 클릭해서, 자, 최대값을 구할 전체 범위, 일일 봉사 시간 전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H5셀부터 H12셀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최다 일일 봉사 시간 8시간 구해졌고요.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봉사 종료일. H14셀에서 선택한 성명에 대한 봉사 종료일을 구하라고 됐습니다. 자, 사용할 함수는 VLOOKUP 함수고요. 자, 등호 입력해서 VLOOKUP 함수 써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FX 눌러서, 자, VLOOKUP 함수는 찾아서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H14셀에 있는 성명을 B열에서 찾아서 해당하는 봉사 종료일을 추출해 올 겁니다. 그래서 찾을 값은 H14셀에 있는 성명이고요. 자, 두 번째 인수 표의 범위는 찾으려고 하는 값과 추출하려고 하는 값이 모두가 포함되도록 범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B5셀부터 봉사 종료일은 G12셀까지 범위를 잡으면 되겠고요. 세 번째 열 번호는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열의 번호입니다. 우리는 봉사 종료일을 추출할 거니까 우리가 범위 설정한 것 중에서 6번째라 6열이고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성명을 찾을 건데, 자, B열에서 성명을 찾을 건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0이나 false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14셀에 있는 박지윤이라는 사람의 봉사 종료일 추출했고요. 성명이 바뀌어도 해당하는 그 사람의 봉사 종료일 추출해 옵니다. 자, 이제 7번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이용해서 일일 봉사 시간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 막대 스타일 적용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일일 봉사 시간 전체 범위 잡은 후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고요. 자, 녹색 데이터 막대 선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에 테두리 그려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테두리를 그리는데요. 자, B4셀부터 J14셀까지 모두 잡은 후에, 자, 홈 탭의 글꼴 그룹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설정하고요. 자, 이제 굵은 테두리가 설정된 영역들 범위 설정합니다. B4셀부터 J4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B5셀부터 J12셀, 그리고 B13셀부터 J14셀까지 3개의 범위 잡은 후에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설정합니다. 자, 대각선 테두리 있습니다. 대각선은 F13셀인데요. 자,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X자 형태 선택합니다. 자, 이제 행 높이를 조금만 늘리고 싶다 그러면 5행부터 14행까지 범위 잡은 후에 약간만 높이를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2작업 필터 및 서식 작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작업 시트 2작업으로 복사를 하는데요. 자, 제1작업의 B4셀부터 H12셀까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후에 제2작업의 B2셀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요. 자, 데이터가 너비가 모자라서 잘렸다 그러면 열 너비 적당하게 조절해 줍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할 건데요. 고급 필터 조건 보겠습니다. 학과가 경영학이 아니거나, 자, 봉사 시작일이
2014년 1월 10일 이후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의 위치는 B13셀이고요. B13셀에 조건을 쓰기 시작할 건데요. 조건 쓰기 전에 먼저 조건에 해당하는 제목셀 먼저 복사해 와야죠. 자, 경영학 해당하는 제목 학과고요. 그 다음에 봉사 시작일 두 개의 셀 각각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C, B13셀에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학과에 해당하는 조건 경영학이 아닌 게 조건입니다. 네.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쓸 때는 작거나 같다라고 연산자 쓰고요. 자, 여기에 경영학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경영학과 같지 않다, 즉 경영학이 아니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조건. 자, 조건이 서로 AND로 연결되어 있는지 OR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죠. 네, 경영학이 아니거나니까 OR 조건이고요. 자, 두 조건이 OR 조건일 때는 다른 셀에 조건값을 써야 되지요. 자, 봉사 시작일이 2014년 1월 10일 이후래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014년 1월 10일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값 쓰고 나면 자, 이제 고급 필터 해야죠. 네, 데이터 표 범위 안에 셀 포인터 놓고요. 자,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 클릭해서 자, 목록 범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우리 고급 필터 결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자, 조건 범위 칸에 커서 갖다 놓고 우리가 적었던 조건 범위 B13부터 C15셀 범위 설정하고요. 자, 복사 위치는 조건에 있는 것처럼 B18셀입니다. 확인 누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출이 되었고요. 이제 이 고급 필터 결과 셀 채우기 없음 설정합니다. 전체 범위 잡아서 홈 탭에서 자, 채우기 색, 채우기 없음. 자, 표소식 설정하겠습니다. 스타일 그룹의 표소식에서 조건에 있는 것처럼 밝게 6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범위 잡은 거에 머리글, 제목행 포함이 되어 있죠? 머리글 포함 체크된 거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2작업 끝났고요. 자, 이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제1작업 시트로 작업을 하는데요. 네, 피벗 테이블은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하는데요. 피벗 테이블 클릭하기 전에 먼저 1작업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죠. 네, 그래서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의 위쪽에 있는 단추 클릭하면 바로 피벗 테이블이 삽입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 뜨면 자, 표 범위 맞는지 확인하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저희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에 삽입할 거죠. 네, 제3작업 클릭하고 B2셀 클릭합니다. 자, 필드 목록이 뜨면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어느 영역에 어떤 필드를 갖다 놔야 되는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자, 출력 형태 보면 봉사 시작일이 행 레이블이고요. 학과 있는 곳이 열 레이블. 네, 그리고 봉사 장소, 일일 봉사 시간, 여기가 값입니다. 자, 그러면 봉사 시작일 행 레이블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자, 학과는 열 레이블입니다. 이 값은 먼저 봉사 장소고요. 자, 그 다음에 일일 봉사 시간 값으로 드래그합니다. 자, 일일 봉사 시간은 합계가 아니고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일 봉사 시간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해서 계산 유형은 평균이고요. 자, 그런데 사용자 지정 이름에 평균 1일까지만 나와 있네요. 그럼 마저 봉사 시간 추가로 입력하고요. 자, 이제 필드 목록은 불편하니까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보면서 피벗 테이블 편집하는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 행 레이블 있는 곳에 봉사 시작일이고요. 열 레이블 있는 곳에 학과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 레이블 클릭해서 행 레이블 대신에
봉사 시작일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열 레이블 대신에 학과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대로 피벗 테이블을 변경을 하는데요. 자, 조건 2에 보면 봉사 시작일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시작을 아무거나 하나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룹에, 자, 시작은 2014년 1월 6일, 자, 끝은 2014년 1월 16일. 네. 그런데 단위는 1이고요. 네, 날짜 수는, 자,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니까 단위는 4가 되겠네요. 4일 설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입니다. 이건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어요. 자, 옵션 탭에 옵션 메뉴 눌러도 되고요. 자,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자, 조건 3에 보면 빈 셀은 별표 2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빈 셀 표시에 별 표시 2개. 자, 조건 4에 보면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 해제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대로 정렬할 건데요. 자, 값이 있는 부분 보면, 자, 우리 지금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값에 해당한 부분 전체 범위 잡아서 먼저 가운데 설정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누르고요. 자, 수치 데이터들 표시 형식 쉼표 스타일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소수점이야 자릿수 다 사라지고 수치 데이터들 오른쪽 정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과 보면, 자, 경영학, 교육학, 영문학으로 우리는 출력이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면 영문학, 교육학, 경영학 순서죠. 자, 그러면 학과를 내림차순해야 되는 거네요. 자, 학과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작업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4작업 차트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을 할 때는 제1작업에서 차트에 포함할 데이터들, 범위 설정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고 어떤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자, 차트 종류 원형 차트네요. 3차원 원형 차트인데요. 자, 차트에 포함해야 될 데이터들 먼저 성명이죠. 네, 여기 나와 있는 성명, 그리고 각 성명에 해당하는 일일 봉사 시간이 차트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1작업에서 차트에 나와 있는 해당하는 성명만 범위를 잡습니다. 성명부터 박지훈, 김명진, 이미정, 다시. 제1작업에서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성명들만, 이름들만 범위를 설정합니다. 자, 제목부터 잡지요. 성명부터 박지훈, 김영진까지 잡고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미정, 그리고 박소연, 차호철, 김기정까지 잡습니다. 자, 이제 일일 봉사 시간 잡는데요. 각 이름에 해당하는 일일 봉사 시간만 잡아야 되죠. 자, 일일 봉사 시간 제목부터 해서 2개, 그리고 한 칸 떼고 하나, 한 칸 떼고 3개. 네, 범위 다 설정했으면 삽입 탭에, 자, 우리 원형 차트죠. 원형 차트인데 3차원 원형입니다. 자, 차트 그려지면 우리 차트 이동 눌러서, 자, 새 시트로 차트를 이동할 거고요. 시트 이름은 제4작업입니다. 제4작업 시트 만들어지면, 자, 차트 반드시 제3작업 시트 뒤로 순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조건을 보면서 차트 하나하나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디자인 변경입니다. 디자인 탭에서, 자, 차트 레이아웃 3이고요. 자, 차트 스타일은 15입니다. 자, 차트 영역 설정하겠습니다.
차트 전체 글꼴, 네, 홈탭에서 맑은 고딕에 맑은 고딕에 11포인트고요. 자, 차트 영역 채우기 효과 있습니다. 질감의 바랑박엽지, 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 질감의 바랑박엽지고요. 자, 그림의 채우기 없음입니다. 그림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자, 이제 제목 서식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 레이아웃 3을 선택했더니 자, 차트 제목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출력 형태에는 차트 제목이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 탭에서 자, 차트 제목, 차트 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대로 차트 제목 입력하고요. 자, 차트 제목 입력하고 나면 자, 테두리 눌러서 자,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자, 글꼴 맑은 고딕이고 네,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굵게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 있습니다. 네,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이고요.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 네,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계열 서식인데요. 자, 차트 클릭하면 자, 전체 계열 다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자, 첫째 조각의 각 50도로 지정합니다. 첫째 조각의 각 50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 눌러서 자, 레이블의 내용은 항목 이름과 그리고 값이고요. 두 개의 레이블 내용 선택하고 자, 위치, 레이블의 위치는 출력 형태 보면 네, 가운데입니다. 네, 닫기 누르면 자, 그런데 우리 레이블 내용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네요. 다시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두 개의 레이블 구분기호 콤마가 아니고요. 줄바꿈인 거죠. 네, 그래서 닫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소연의 조각을 분리해서 출력 형태처럼 표시하래요. 그러면 박소연에 해당하는 조각 클릭하면 네, 전체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천천히 클릭하면 박소연 요소만 네, 선택이 됐습니다. 이제 살짝 드래그해서 조각을 분리하면 되고요. 자, 범내 보시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거 없고요. 자, 이번에는 차트에 도형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 눌러서 도형 도구고요. 자, 설명선에 사각 설명선입니다. 사각형 설명선이고요. 자, 드래그해서 도형 그린 후에 자, 노란색 조절점 드래그해서 모양 변경합니다. 자, 도형 안에 출력 형태대로 내용 입력하고요. 자, 테두리 눌러서 글자 속성 변경해 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자 색깔 검정이고 네,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해보겠습니다.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그리고 채우기색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자, 조건에 있는 대로 차트 편집은 다 끝났고요.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조금 더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자, 범내만 조금 더 위로 위치 변경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 4작업, 차트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4회 기출문제 작업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5회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